합니다. 오늘 할 것은 밀도. 밀도 파트. 밀도. 이거. 먼저 화면 내용 이거 됐고 이 내용을 할 건데 화면 좀 내리고 써가면서 먼저 밀도가 뭐냐? 밀도 페이지 68페이지 68페이지 밀도인데 밀도를 우리가 그 한글로 말하면은 가볍고 무겁고 한 정도 그 밀도야. 이게 밀도.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무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밀도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밀도에 대한 그 모습을 구할 때는 식은 밀도는 얘는 그 부피에 대한 질량으로 표시하는 거. 또 부피분의 질량이다. 표시하고 그리고 자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부피 단위 뭐가 있어? 뭐 되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 거리 세제곱인가? 보면은 뭐 세제곱 센티미터 아니면 뭐 세제곱 밀리미터 뭐 상관없습니다. 또 뭐 세제곱미터도 있고 아니면 또 뭐냐면 리터 또 밀리리터도 있고 많은 cc도 있고 많고 또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질량의 단위 무엇이냐면 얘는 뭐 그램도 있고 또 킬로그램도 있고 많아요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자 밀도의 단위는 해봐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 부피 단위 하나랑 그리고 자 질량의 단위 하나 합치면 돼.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밀도에 대한 단위는 그 분모는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나오고 분모 그리고 분자는 그램 나와. 이것을 가운데 기울이면 돼. 기울여. 그래서 기울이는 이것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된다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밀도의 단위는 딱히 없어. 이런 그 모습인데 이제 분자 분모다. 보십니까? 항상 그래. 이거 퍼 하면은 이쪽이 이제 분자, 이쪽이 분모. 그 모습이야. 있잖아요. 그래서 자, 밀도 구하는 식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분자 쪽이 질량 단위인지 확인하고 또 이거 분모 쪽이 부피 단위인지 확인하면 돼. 둘 다 맞으면 땡큐. 되십니까? 어느 뭐 딱히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밀도는 단위가. 네? 된 거? 언젠들 이거 알고 있는 단위들 이것을 잘 조합을 하면 돼. 조합을 하면 돼. 좀 상관없어. 뭐 정리하고 상관없어. 한번 너희들 정리 만들면 돼. 그래서 우리 밀도의 단위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해하는 거다. 됐습니까? 어른들이 이제 예전에 그냥 뭐 질량에 대한 어떤 정의? 문제 질량이 뭐야 질량? 질량이 뭔데? 자 다시 합니다. 밀도를 구하는 것은 어떤 부피분의 질량인데 한번 들어보자. 질량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무겁다 이거? 먼저 그럼 질량이 뭔데? 질량 얘는 말뜻 얘는 어떤 물질이 고유한냐? 이라는 거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됐나요? 오케이? 너네 다 배운 건데 그거 모르면 돼요.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양이 질량이고 질량에 대한 단위는 얘는 그램도 있고 또는 킬로그램도 있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고유한 거다 보니까 장소가 변하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 중1 때 배웠는데 그 질량이랑 무게랑 중1 때 배웠지 중1 때 그때 배운 그 무게는 얘는 어떤 이제 힘에 대한 거야. 특히 이제 무게라고 하면 이제 그 지구가 물질을 잡아당기는 어떤 지구가 물질을 잡아당기는 그 힘 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이고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져. 하지만 자 질량은 뭐야? 고유한 양이다 보니까 장소가 변하면 다시 말하면 중력이 변해도 고유하니까 변하면 안 변한다. 이거. 이 개념이 좀 있어야 돼 개념이.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냐 뭐야? 또 질량 측정하는 그 기구로는 무엇이냐면 양팔저울 아니면은 그 유척 저울이다. 유척 저울이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양팔 저울은 팔이 있는데 양쪽에 그 접시 그 밑에 달린 거 이것이 양팔 저울이고 다음에 유척 저울은 접시 위에 있는 거. 팔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양팔 저울이고
접시 위에 쓰면은 이접시 저울이고. 물론 그 그림 보면 거의 알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양면 저울이고, 그렇죠? 얘는 주첩 저울에는 이것이 전첩 저울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럴 때 야, 어떻게 우리 사용하냐? 이 녀석 봐야 돼. 그러면 이것으로 이 저울로 이제 우리 질량을 측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질량 측정하냐? 이어서 질량 측정을 보자. 먼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잡이의 경우 이때는 유첩 저울 경우는 왼쪽 접시에다가 어떤 우리가 이제 질량을 구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고, 그리고 오른쪽 접시에다가 얘는 우리가 그 분동이 뭐냐면 추야. 추를 올려놓는데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집게로 잡아서 그죠? 집게를 잡아서 이제 올린다는 거 포인트 됐습니까? 그냥 올리고 하면 안 돼. 왜 그런 거냐면 손에 묻은 어떤 땅 같은 거냐, 그것이 분동에 묻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동이 뭐냐면 우리 추인데 그 정밀하게 맞는 거야. 이게 정밀하게 맞는 거다 보니까 뭐 이물질 묻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자, 오른손 잡는 경우는 이제 오른손 쪽에 오른손을 더 잘 쓰다 보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들면 그림이 이쪽 저울이고 왼쪽 오른쪽 여기다가 이제 물체 올려놓고 여기는 그 분동 올려놓는데 우리가 한 번에 이 물체의 질량만큼 분동을 다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분동 올릴 때 막 올리면 안 되고 순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약간 좀 무거운 겁니다. 또 질량 큰 것부터 먼저 올리는 거예요. 또 질량 작은 것부터 먼저 올리면은 한도 끝도 없다. 처음에는 그 분동 올릴 때 그 무거운 것부터 질량 큰 것부터 먼저 올린다. 됐죠?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빼고 해서 따면 돼. 분동이 있으면 무거운 거 올리고 또 올리고 안 맞으면 단수 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 그 균형 맞추면 돼. 그때 이 분동들의 그 질량의 합, 그것이고 이 물체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돼. 자주 해야 되는 거니까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왼쪽에 있는 물체를 한번 올리고 오른쪽에 분동, 추 이것을 올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자, 그러면 왼손잡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거꾸로 왼쪽에다가는 분동, 그렇죠? 그래서 왼손잡이의 경우는 왼쪽에다가 물체 올리고 왼쪽에다 분동 올리고 반대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얘는 이제 우리가 물체 올린다. 그래서 이제 질량을 측정하고 하는 거야.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질량 측정한 방법이 진짜 이렇게 있구나 보면 돼요. 다음에 또 이제 부피, 넌 뭐냐? 부피 말투내는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이야. 어떤 물체가 또는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 이것이고 또 부피다. 이거. 됐나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학교에서 이제 밀도를 배우면 이제 밀도 측정을 할 거라고. 어떻게 하는데? 그럼 저 부피랑 또 질량이랑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돼. 됐나? 예를 들면 이거 리모컨 잠깐만 이 지우개 밀도 측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지우개 부피랑 지우개 질량 그럼 다 측정을 해야 돼, 너희가. 근데 그 질량 측정 어떻게 해? 측정해라. 어떻게? 모른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런 저울로 그걸 측정하는데 이 방식으로 한다고. 자, 오른손잡이는 왼쪽에는 물체, 오른쪽에 분동, 추 올리고, 그다음에 왼손잡이는 그 반대로 이제 왼쪽에는 분동, 그리고 오른쪽에는 물체 올리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물체가 어떤 질량을 전부 다 측정하면 돼.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할래? 자, 부피 측정인데 먼저 그 고칠 때 부피 측정은 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메스 실린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 아니면은 그 자 통해서 한다 자. 그렇죠? 만약 어떤 물체가 이제 그 일정한 모습이야. 직류 물체 모습. 그러면 가로와 세로 높이 전부 다 재서 곱해주면 돼.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물체가 모습이 이렇게 직류 물체 모습은 아니야. 이거 그렇죠? 이 부피 얼마인데 애매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눈금실린더 예로 하는 거야. 눈금실린더 하는 방법 딱히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고체의 경우 측정하는 방법은 얘는 먼저 이제 눈금실린더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그 액체를 먼저 담궈.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체를 집어넣을 때 그때 액체가 위로 올라오는 눈금 차이. 그거 가지고 이 고체의 부피야. 이해가 나? 사실 얘는 그 눈금 실린더로 하는데 실린더로 하는데 액체를 사용할 때 액체는 고체를 녹이면 안 돼. 그러니까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은 소금의 부피를 측정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눈금 실린더 준비하고 또 소금 물 담어. 그다음에 소금 집어넣어. 하면 되는데 안 되죠. 소금은 물에 녹으니까 녹이는 거 안 돼. 됐나? 오케이? 근데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고체가 이 액체 속에 전부 다 들어가야 돼. 됐나? 그래서 만일 이 고체가 그 액체에 잠길 때, 됐나? 잠길 경우는 그냥 풍에다 집어넣을 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체가 물에 잠기면, 그러니까 액체에 잠길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가라앉을 때, 고체가 가라앉을 때, 가라앉는 경우, 이때는 이제 그 실로 묶어. 어떤 돌이면 실로 묶어서 이제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퐁당 집어넣고 끝? 그것이 아니고 집어넣고 다시 빼야 돼. 그럴 때 물론 실의 부피는 무시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은 실이 두꺼운 거 쓰면 돼야 돼? 안 됩니다. 그 지금 물체를 묶을 때 보면 그 이제 줄다리기 할 때 쓰는 그 줄 쓰면 되는데 안 되죠? 그 일반 쓰는 그 이제 뭐 바느질 때 쓰는 실 알죠? 그런 거 얇은 거. 그래서 감고 이제 집어넣고 빼면 돼. 그럴 때 이 실의 부피는 무시한다. 됐나요? 밤에 끊어갑니다. 만약에 뜨는 경우,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어. 뜨는 경우가 어떻게 하냐? 이때는 어차피 전부 다 잠겨야 돼. 예를 들면 물인데 여기다 물에 뜨는 거, 플라스틱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부피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집어넣을 때 몰라서 거냐면 철사에 있는데 굵은 말고 가는 철사지. 가는 철사로 찔러서 잠기도록 한다. 된 거야? 되면 이 간? 예를 들면 이제 그 물인데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또 플라스틱 공 뜨는 거, 탁구공은 이렇게 하면 몇 분 거야? 뜬다고. 근데 그 탁구공이 어떤 부피를 측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아니 말고 이제 그 철사로 가는 철사로 이제 찔러서 잠기도록 하는 거예요. 됐나? 그럴 때 그럼 사실 굵은 것을 만든다. 가는 거. 원래 그 공사 집 지을 때 쓰는 그 철근 쓰면 되는데 안 되지. 딱 봐도 철근 두껍게 두께 이만하다고. 그것이 집어넣은 당연히 철근 때문에 물도 올라간다고. 그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렇죠? 이러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액체 경우는 딱히 없어 그냥. 액체는 그 집어넣어. 눈금 실린더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가 눈금 잘 읽었는데. 다음에 기체도 좀 어려워. 기체의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피 측정하려고 하면은 어떤 온도나 압력 그걸 먼저 좀 기울여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기체의 경우는 온도나 압력 때문에 부피가 잘 변해. 되십니까? 그리고 그 기체의 경우는 누르면 당연히 부피 조금해지고 하니까 얘는 그 온도랑 압력을 이제 기입을 해서 몇 도씨 그리고 압력 얼마나 할 때 그때 부피가 얼마다 수치를 좀 해야 돼. 그렇죠? 딱히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그 눈금 실린더를 읽는 방법이야. 애들 잘 모를 거야 이거.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잘 안 보면 틀린다 이거. 눈금 실린더 읽는 방법. 눈금 실린더
실린더를 읽는 방법이다. 근데 눈금 실린더 알죠? 이거 안 나온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눈금 실린더 똑같죠? 예, 눈금인데 일단 뭐 물 집어넣어. 물 들어가죠? 아이고. 그때 이거 어떻게 읽냐는 거야. 됐나? 잘 보죠.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은 확대 보면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있고 눈금 띵띵띵띵 띵띵하자. 그래서 뭐 값을 보면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고 다음에 그 물을 집어넣으면은 일정 안 돼. 약간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물하고 유리랑 잘 치네. 잘 붙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유리니까 물 닿으면 물이 빨리 올라가는 거야. 약간 그 타고 올라가는 거. 됐나요? 그러면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 옆에서 읽어야 돼. 읽을 때 있는 위치는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아니면 여기냐 위냐 어디 읽어야 돼? 위야 아래 어디야? 다시 말하면 그 벽 타고 올라가면 위를 읽어야 돼? 아니면 그냥 아래 부분 가운데 부분 여기 제 읽어야 돼? 라고 할 때 어디 읽냐는 거야? 답은 이 가운데 이거다 가운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벽 타고 올라가서 읽는 것은 아니야 여기는 됐나? 응? 벽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그 낮은 것을 읽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모습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있고 그 물 담은 물이 이렇게 쭉 된다고 이렇게 보인다고 보일 때 가운데 여기 됐나? 여기 읽으면 돼 여기를 이 값을 됐나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야. 읽을 때 값이 얼마인데 6 보죠 6.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 6이다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최소 눈금이 10분의 1만큼 어디에서 또 다 써야 돼. 10분의 1이 뭐 해봤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써야 돼. 거기 딱 맞죠? 딱 맞게 얘도 6.0이다. 이거 써야 돼. 자 이거 왔으면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단위가 뭐 밀리리터라면 6ml 쓰면 맞다. 틀린 거 얼마? 6.0 밀리리터 써야 돼. 이렇게 됐나요? 이것이 사소한 건데 이것 때문에 누구는 맞고 누구 틀리고 하는 거야. 이거 그죠? 아무튼 다시 한번 하지만 얘는 이제 그 가운데 어디 쓸데없다. 가운데를 읽고 이거 가운데는 너 이게 거 말고 이 낮은 거 낮은 부분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읽어.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읽는다. 중요한 거. 이거 애들 잘 무시해 이거 무시한다. 무시해서 다 틀려. 그리고 안 나왔죠? 뭐 책에다 나와 다 알려주고 하는데 애들이 안 해. 다 틀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된 모습이고 참고로 수은 달라 수은. 여기 물이고 물에 한번 타고 올라간다. 수은은 얘는 달라. 수은은 그 수은끼리 그 응집력이 좀 강해 이게. 그래서 그 유리랑 별 상관없어요. 유리 상관없고 이거 있으면 수은 경우는 튀어나온다? 쭉 튀어나온다. 튀어나와. 예를 들면 값은 뭐 이제 2, 3, 4, 5, 6, 7 이렇게 되나? 제일 이런 모습. 그러다 띵띵띵띵띵 되죠. 같이 말하면 수은은 약간 뻘뻘하게 튀어나온 모습이에요. 물은 그 벽타고 올라간 모습이고, 되나? 그러면 자 문제. 그럼 수은은 부피 얼마인데? 어떡하지? 5야 6이야? 책이 없죠? 답은? 뭐 항상 가운데 여기다 오케이? 여기다 가운데 얼마? 6 오케이? 그 답은 6ml 오케이? 쓰면 망하는 거죠. 왜 망해? 점이 0 써야 돼. 오케이? 되십니까? 또 다시 한번 하지만 이제 뭐 좀 더 읽을 때 보면 항상 가운데 부분의 위치를 잘 읽으면 돼. 가운데 되죠? 그리고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전부 다 쓴다는 거. 됐나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밀도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기본적 사항으로 밀도를 측정할 때, 그때 그 질량이 모두 부피가 무엇인지 한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측정한 방법도 다 끝난 거다, 그죠? 됐나요?
라고 끝난 거 아닌데 이제 보면 이제 레프트 그래프 지운다. 지금 다시 이어서 밀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아무튼 영상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영상 보고 잘 쓰면 되고. 자, 갑니다. 밀도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있죠. F그래프 그래프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쭉 얘가 부피 이것이 질량 됐나요? 라고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1, 2, 3, 4, 5, 6, 7 단위가 밀리리터 그러면 여기 질량은 뭐 정도 1, 2, 3, 4, 5 얘는 그 질량 그램 오케이? 라고 할 때 자 합니다 띵 A 너무 B 보이나 이거? 아이고 C 아이고 D 한 가지 거야 이런 E 얘기하죠 그쵸?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먼저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래프 다 배웠지 얘들아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그 기울기 혹시 배웠나? 기울기? 얘들아 문제 수학 시간에서 배운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게? 기울기 구하는 거 정의? 뭐게? 그게 뭐냐면 그거 없어요 그냥? 너네가 이제 그 수학 시간에 기울기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잘 보면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을 정의를 쓰는지 약간 좀 애매한 거. 그 정의가 뭐냐면 x 증가분 분의 y 증가분. 됐나? 사실 말하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 그것이 곧 기울기. 됐나? 근데 그것을 말이 좀 길다. 좀 더 우리 과학 시간 좀 더 짧게 하면 해봤자 기울기라는 것이 뭐냐면 해봤자 x 축값분의 y 축값이야. 됐나요?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진짜. 여기서 자 어떤 지금 물체 어떤 기울기가 있으면 그래서 질량 그리고 부피에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 이거 뭘까? 일단 배운 거다. 보자. 자 그래프에서 자,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뭐라고? x 축값보다 y 축값이라고. 얘분의 얘다. 다시 얘는 x 축값보다 y 축값. 이게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게 뭔데 그러면? 밀도. 이해 가나? 오케이? 또 기울기 의미 좀 잘 물어본다고 이제 과학 시간에 됐나요? 과학 시간에 그 기울기 의미 잘 물어보는데 그때에 따라 다 외우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 그것을 배웠으면은 그것을 좀더 적용 잘하면 돼 적용은 딱히 없어요 그냥. 됐나요? 또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기울기는 x 축값보다 y 축값이니까 얘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지. 됐나? 이게 뭐야? 배웠잖아. 밀도. 한 가지만 그러면 얘도 좀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자 보면 얘는 이제 그래프인데 얘는 이것이 이제 부피고 이게 질량이 아니야 질량이고 부피다. 됐나? 오케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의미 뭘까요? 자 질량 부피야.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의미 뭘게?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거. 얘들 막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중2니까 지금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좀 해봐야 돼 이거. 자 저 그래프에서 x값 질량이 y값 부피인데 기울기 뭐야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다 뻔한 거 이거다. 자 x값보다 y값이야. x값보다 y값이라고. 이거 뭔데 이게? x값 뭐야? 질량이고 y축 뭐야? y축은 부피다. 이것이 뭔데? 이거 역수. 이것이 뭐 얘는 햇반이 뭐야? 밀도분의 1이다. 밀도분의 1. 밀도의 역수라는 거. 자, 이 경우는 얘는 밀도분의 1 나온다. 밀도분의 1 나와요. 밀도 역수라는 거야. 됐나? 이거 왜 하는 거냐면 특히 중2 때보다는 중3 때 이후로 더 많이 나와. 잘 물어봐. 그 그래프 나오고 그 기울기 의미 또는 면적의 의미 물어보는 거. 근데 애들이 그거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래. 너네가 이제 수학 시험에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
똑같이 다 해주면 돼. 그리고 써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거 비교해봐. 비교해서 똑같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 그냥 역수면 뭐야? 뒤집어. 그럼 돼. 그 사소한 차이가 좀 큽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자, 그냥 이철 먼저 A, B, C, D가 있는데 그 일단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의 경우는 그죠? A, B, C, D에서 밀도 누구가 가장 맞아? 이거 어떻게 하자? 그냥 F가 하자. F 하자. A, B, C, D, E, F가 있는데 사실 그냥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봤을 때 가장 밀도 큰 것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다 구해. 얘는 이제 부피가 1이고 질량이 1이고 또 밀도가 1 나오고 B는 부피가 3이고 밀도 질량 1이니까 3분의 1 나오고 다 한다고. 이건 그냥 공부에 열심히 하는 학생 경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자, 우리가 뭐냐면 좀 머리 써야 돼. 자, 질량이랑 부피지. 그때 뭐라고?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밀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말도 뭐냐면 자, 원점을 지나는 지선 그어봐. 그래서 원점을 지난 지선 그어봐. 그거. 원점을 지난 지선 그어봐. 그었을 때 이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의미 뭐라고? 밀도. 그러니까 이때는 기울기 큰 것이 밀도가 가장 큰 거다. 됐나요? 물론 밀도 값을 구하라고 하면 정말 구해야 돼. 하지만 밀도를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바로 가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원점을 지난 직선이야.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원점을 지난 직선을 볼 때 그때 기울기 큰 것이 가장 밀도 큰 거다. 그리고 자 기울기가 가장 낮은 것은 낮은 데는 가장 밀도가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보자. 밀도가 크면은 무거운 거야. 밀도가 작으면 가벼운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밀도 큰 건 F 이것이 가장 무거운 거. 전부 다 액체이고 전부 다 섞이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F가 가장 아래 있는 층 이루고 다음에 B가 가장 가볍지? B가 가장 위에 있는 층 이루. 사실 이러려고 하면 서로 섞이면 안 돼.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거. 또 밀도가 다 다를 때 그때 서로 간에 이렇게 층은 다 이루. 또 보자. 끝나가냐 보자. 중요한 거 보면 보니까 AC랑 똑같죠? 똑같은 이제 그 기울기가 같지. 이게 뭐야? 밀도도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똑같지만 똑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되나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같은 물질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 같은 기울기가 하는 A랑 C다. 해주면 돼. 그리고 자, 참고로 이제 물만 한 가지 기억해 물만. 물 경우는 물은 그 밀도가 얘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g per 밀리리터 쓰면 돼요. 이거 아니면 1g per 그 밀리리터 쓰면 돼요. 그래서 물 밀도가 1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이 이제 AC가 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F는 질기가 더 크지. 그러니까 F는 물보다 밀도가 큰 거. 다시 말하면 물보다 더 무거운 거. 그리고 나머지 B랑 D랑 E는 얘는 물보다 밀도가 더 작은 거. 그러니까 F는 물 아래에 있고 나머지 B랑 D랑 E는 물 위에 있는 거. 이겁니다 이게. 그렇죠? 질문 없으면은 느낌이 있지. 조금만. 일단은 뭐 기본적 사항을 밀도가 끝났으니까 좀 약간 좀 쉬었다. 쉬었다.